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용 영어학 101 마지막 파트가 되겠네요. 우리 의미 화용론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의미론과 화용론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파트이긴 하지만 화용론하고 의미론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마지막 파트로서 우리가 기초 개념을 공부하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의미화용론은 요 그 출처를 우리가 보통 출처는 인투랭에서 가져왔잖아요. Introduction to Language 프랭키 거 11판에서 가져왔는데 이번 요 수업은 인투랭에서 가져온 자료가 아니에요. 물론 일부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코딱지만큼 요 부분은 가져왔는데 대부분 다른 자료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론 인투랭 자료가 좋긴 합니다만은 뭐 제가 이렇게 원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 가지고 다른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인투랭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미 화용론은 지금까지 시험에 옛날에 화용론이 좀 이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아주 옛날에요. 옛날에는 화용론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의미 화용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아예 시험에서 제외된 걸까요?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미 화용론을 임용시험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라는 것은 지금까지 명시적인 언급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미 화용론이 최근에 있죠. 최근에 2021년에 지금까지 안 나오던 형태론이 이제 제대로 나 형태론 문제야 하고 이렇게 그냥 음성 의문론에 이렇게 섞여서 껴들어가서 살짝 나온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형태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론 문제도 그간에 안 나왔다가 이제 추련을 한 거거든요. 의미 화용론 이 문제들도 기존에 안 나왔다고 우리가 무시할 것은 아니라 물론 기존에 안 나온 문제들을 열심히 파고 뭐 깊이 팔 필요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개념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미 화용론을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임용 영어학 101 요 정도 개념으로 공부를 해두면은 충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수업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챕터 5 우리가 다섯 번째 세만틱스 의미론 개념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미론 개념을 잡을 때는 여러분들 단어의 의미와 문장의 의미 이 크게 두 가지로 잡으세요.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정의하고 문장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떻게 의미론에서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개념들을 나열하는지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메틱 들어가 보고요. 자, 요거는 인투랭에서 가져온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의미에 관해서 what do you know about meaning?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냐? When you know a language, 한 언어를 알고 있을 때 의미, 하나의 언어를 알고 있을 때 그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 flick 이런 단어 측면에서는 이런 것이 meaningful하다라는 거,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알죠. 이제 영어를 여기서 a language 했을 때 우리가 영어로 한정 짓는다면 근데 여기는 blick 이런 것들은 지금 영어 단어가 없어요. 영어 단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의미가 없고 flick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그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어를 안다면은 자, 물론 영어지만 그 다음에 센텐스와 관련해서 문장과 관련해서 Jack swims, 잭이 수영한다라는 것은 meaningful하죠.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swims, metaphorical, every라고 이렇게 나열의 문장을
이런 단어들로 나열해 놓으면은 이런 문장은 단어 개별적인 단어는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장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meaningless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bear, 그 다음에 이 단어가 bear, 그 다음에 Jack saw a man with a telescope 이러한 문장 단어적인 측면에서도 아니면 문장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번 sofa, couch 그 다음에 소파하고 카우치가 동일한 의미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쵸? 네, 동일한 의미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B번에 Jack put off the meeting 미팅을 연기했다라는 거 off를 뒤로 빼놔도 이 두 개의 문장은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어요. 자, 이럴 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opposite meanings 해가지고 alive, dead가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Jack swims, Jack doesn't swim 이것도 문장 측면에서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의미론에서 이렇게 의미를 이런 것들을 단어와 문장에서의 의미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럴 때 단어의 의미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개념들이 또 소개가 되는지 그 다음에 문장의 의미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그 개념들이 의미론에서 소개가 되는지 그 정도만 잡아두시면 되고요. 조금 단어하고 문장의 의미에서 약간 혼동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살짝 외워야 될 것도 있어요. 자, 그런 거 가볍게 외워두시면 되고 이번 강의는 지금 오늘 강의는 의미론 한 두세 시간, 형태로는 한두 시간 정도 해가지고 총 4시간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의미론과 형태론은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짧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별도 형태론 의미론 공부하지 마시고 의미 형태 의미 그 다음에 화형론 그쵸 의미 화형론 별도로 공부하지 마시고 요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개념 잡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어의 의미를 말할 때 what is the word meaning? 자,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의 의미가 뭐냐? 단어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단어가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북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referential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죠. 이것이 단어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될 개념은 referential approach예요. 우리가 refer라는 말 많이 쓰죠. 언급하다. refer. 자, 이 의미에서 referential approach예요. 여기 보시면 지시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거죠. 지시적. denotational도 같은 말이고요. 네. 디노테이션, 지시라는 말 제가 평상시에 통사론에서 뭐 여러 가지 수업을 할 때 지시라는 표현이 의미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다라고 간혹 말한 경우도 있는데 자, 이때 그때 쓰인 거예요. 자, referential 그 refer라는 말, 이 말은 denotation, denote 우리가 의미하다 이런 말로 쓰이잖아요. 자,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고 자, 이게 referential 혹은 denotational approach가 어떤 의미냐면 자, 요거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It emphasizes the links between language하고 external reality예요. 자, 여기 자, 이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와 뭐 사이에 링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언어와 external reality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언어라는 것은 아까 북이 의미가 있다 했을 때는 이게 language잖아요. 그쵸? 얘가 language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실체, 외재적 실체. 이게 무슨 말이죠? 외재적 실체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러한 것이 있는 거잖아요. 북이라는 것이.
그쵸? 이것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언어와 언어로서의 북과 실제 그 북에 해당하는 external reality. 예,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은 요렇게 external reality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referent라고 얘기합니다. referent. 지시, 우리나라 말로 지시 대상이 되는 거죠. 지시 대상.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러한 연결, 이렇게 언어하고 실제 referent, external reality가 연결이 되면 요 말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 대한 정의를 referential approach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접근법에 문제가 있죠. 자, 1번 예문을 보시면 the morning star is the evening star 이 예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석 한번 해보세요. 아침별, 우리나라 사람은 새벽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새벽별. 여기 morning star, 아침별은 저녁별이다. 자, 이때 이 모닝스타가 어떤 별을 얘기하냐면 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너스. 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너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브닝 스타도 밤에 뜨는 그 별도 똑같이 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금성, 이 별도 금성이고 이 별도 금성인 거죠. 그러면 이 모닝스타하고 이브닝 스타가 지금 아까 여기 referential approach에 의하면 동일한 지시 대상을 가지고 있죠? 동일한 지시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요 표현, 자, 동일한 지시 대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요 표현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우리가 단어의 의미란 무엇이냐 하고 what's the word meaning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시관계다 하고 links between language and external reality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실제 존재하는 것, 실제 거기에 해당되는 존재물간의 관계다. 이것이 지시적인 관계로서 지금 정의한 의미거든요. 단어의 의미. 자, 그러면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 모닝스타하고 이브닝스타가 지시 대상이 동일해요. 지시 대상이 동일하다면은 이거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동일한 지시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것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동어 반복을 하는 거네요. 동어 반복적인 이 문장이네요. 예를 들어서 동어 반복이 뭐냐면 나는 나다 이런 말. 자,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항진명제라고 해요. 항진명제. 항진명제는 항상 참인 명제. 항상 참인 명제예요. 항상 참이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나다가 거짓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나는 나예요. 만약에 나는 학생이다. 자, 이러한 명제는 자,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 조금 이제 거북스럽게 다가올 수 있어요. 아, 이 뭐 항진명제, 동어반복, 나는 나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좀 조금 부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데 잘 머리에 힘을 주시고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는 학생이다 라는 이 명제는 항상 참이 아니에요. 즉 항진명제가 아니라고요. 왜 항상 참이 아닐까? 나는 학생이다 그러면 그 학생은 그 사람이 학생일 때만 참이지 만약에 학교를 졸업한 상황이면 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그 사람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는 그 시점이 넘어가 버리면 이 나는 학생이다 라는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죠. 맞죠? 거짓이 되는 겁니다.
학생일 때만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참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나다. 나는 나야. 너는 너다. 또 이것처럼 너는 너다. 이것도 항상 참이죠. 네가 나가 될 수 없잖아. 네가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 네가 너라는 것은 항상 참인 명제입니다. 항진 명제입니다. 이 항진 명제의 특징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요. 정보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나다가 뭐 무슨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너는 너지. 짜증나잖아요. 야, 나는 나야. 맨날 말할 때, 우리 서로 대화할 때 학생은 말이야. 학생이 뭔지 알려줄게. 학생은 학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학생은 학생이야 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항진 명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고요. 당연한 말. 학생이 학생이란 말. 내가 통사론이 뭔지 의미론이 뭔지 알려줄게. 의미론은 의미론이야. 이렇게 대답했으면 어떻게 해요? 한 대 맞아야지. 짜증나게. 그렇죠? 왜 그래? 맞는 말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대 딱 때렸어. 근데 그 의미론은 의미론이야 라고 말한 사람이 왜 때려?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죠. 의미론은 의미론인데 틀린 말은 아니죠. 항진면제를 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에는 정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보야? 의미론은 어떠 학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 말에 정보가 있는 거지.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즉 하나마나한 소리라는 거예요. 항진명제는 하나마나한 소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항진명제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정보가 없는 말이에요. 동일한 의미를 나열할 때 이러한 항진명제가 지금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일로 옵니다. 저 morning star is the evening star라는 것은 금성은 금성이야. 지시대상이 금성은 금성이야 라는 말과 금성은 금성이야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맞습니까? 금성은 금성이야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빨리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이 말이 의미가 없는 이러한 항진명제입니까? 하나만한 소리도 들립니까? 하나만한 소리입니까? The morning star, 금성은 금성이야, 나는 나야 라는 말 의미와 The morning star is the evening star 라는 말과 저 샛별은 그 저녁별이야 라는 말과 좀 다르죠? 여기서는 뭔가 정보를 제공해 주죠. 아침에 뜨는 별이 그 저녁에 뜨는 별이야. 그게 사실은 아침에 뜨는 별과 저녁에 뜨는 별이 같은 별이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일한 지시 대상을 갖고 있어도 동일한 지시 대상을 갖고 있다면은 그것이 항진명제로서 하나만한 소리가 될 텐데 이거는 하나만한 소리가 아니라 뭔가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것은 나는 나야, 책은 책이야. 이런 말. 산은 산이야. 산은 산이요. 자, 이 말도 사실 항진명제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항진명제인데 거기에 뭔가 이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깊은 의미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거 말고 이런 뭔가 이게 좀 유명한 사람들이 그 셀럽들이 그렇게 하는 말 말고 그냥 책은 책이야. 이런 말들 그냥 여기에 깊은 뜻을 내포시키지 말고 그냥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책은 책이야, 나는 나야, 너는 너야 이런 식의 동어 반복적인 말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 말에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침에 뜨는 별이 저녁에 뜨는 별, 그게 같은 별이라는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referential approach로 정의를 했을 때, 즉 지시 언어와
external reality, 지시 대상 사이의 관계로 정의를 했을 때 이것은 이러한 정의로는 이것은 동호반복적인 항진명제적인 의미여야 돼요. 왜 그러냐? 동일한 지시 대상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은 항진명제로 우리가 생각지를 않는단 말이죠. 하나만 한 소리가 아니다 라는 말이죠. 왜 그러냐? 도대체 왜 이거는 동호반복이 아니냐? 항진명제가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봅니다. 우리가 읽어볼게요. Sentence 1은 refers to 지시합니다. Same referent 괜찮죠? 동일한 지시 대상을 지시합니다. 금성이라는 것을 Venus를 지시하는 거죠. Venus를 refer to 하는 거죠. 하지만 has a very different meaning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모닝스타와 이브닝스타는 지시대상 같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니까 이것을 항진명제다, 하나만 한 소리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It seems likely that 뭐라고 했냐면은 meaning과 reference는 not exactly the same thing. 의미와 reference가 그러면 같은 게 아니네. 우리가 의미를 정의했을 때 referential approach로 의미를 정의했을 때 의미와 이런 의미와 reference를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그 reference 관계, 지시 관계를 즉 의미로 봤단 말이죠. 지시 관계를 즉 의미로 본 접근법이 referential approach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보이는 거죠. 지시 관계가 동일한데 다른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 referent하고 이 의미와 reference가 같은 게 아니네 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레게라는 사람이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구분을 했죠. 뭐라고 구분했냐면 sense와 reference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sense와 reference. 그래서 morningstar와 eveningstar의 reference, 지시 관계. 지시 관계는 동일하지만 지시 관계는 동일하죠. 같은 비너스를 리포트 하고 있으니까 지시 관계는 동일하지만 여기는 센스가 다르다라고 해서 이건 우리나라 말로 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의가 다르다, 센스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 관계가 동일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의미가 있는 말로 들리는 거죠.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저는 집에 가면은 아빠예요. 저는 집에 가면 아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강사예요. 그렇죠? 그 동일한 지시 대상, 나에 대한 이동걸이라는 사람에 대한 지시 대상을 가지고 다른 표현을 쓴단 말이죠. 강사, 아빠. 그렇죠? 그러면 강사와 아빠는 동일한 의미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지시 대상이 동일하니까 강사와 아빠는 동일한 의미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referential approach에 따르면은 강사와 아빠는 동일한 지시 대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같은 의미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엄연히 다르죠. 왜? 지시 대상은 같지만 센스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지시 대상을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센스가 다르다. 그래서 지시 대상과 지시 관계와 센스를 구분하는 거죠. 누가? 프레게가 그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센스와 레퍼런스 요 개념, 이 센스와 레퍼런스 요 개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의미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프레게가 지금 센스와 그 다음에 레퍼런스로 이렇게 의미를 정의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자, 문제점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단어들. 이런 기능어들이라고 하죠, 이거. 이런 기능어들은 지금 무엇을 지시하고 있죠? 지시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죠? 지시하는 것 자체, 지시 관계가 아예 없어요.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 의미가 없어요? 이거 다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헛소리예요?
아니죠. So not very but often은 이거는 헛소리가 아니죠. 의미가 있는 거 meaningful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분명히 meaningful한데 이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금 sense와 그 다음에 또 뭐로 sense와 reference로 어떻게 정의할 거야 라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러한 referent를 갖지 않는 표현들 뭐냐면 유니콘, 월드워 2 세상에 실제 존재하는 게 없어요. 이미지로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림으로 알고 있지 세상에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시 대상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분명히 의미 있게 우리가 쓰는 건데 월드2가 아니죠. 월드2는 실제로 있죠. 월드 지금 3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3차 세계대전 2가 아니라 3라고 해야 되겠죠. 1, 2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지시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그것을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좀 더 이제 보충적으로 나온 게 mental representation approach. 심리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컨셉이에요. 개념. 우리의 멘탈에 개념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레퍼런트가 없다 할지라도 이 개념이 있다면은 우리 머릿속에 이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아까 referential approach하고 다르게 mental representational approach는 link between language하고 언어하고 그 다음에 개념적인 구조, 즉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개념 간의 관계, 개념 간의 관계. 개념이라면 우리가 머릿속에 뭔가 말을 들으면 유니콘이라는 그 언어를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유니콘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게 바로 개념이죠, 뭐. 그게 개념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 이렇게 하면은 실제 레퍼런트는 존재하지만 실제 external reality는 없지만 우리 세계에 그러나 그 이미지가 존재하겠죠. 앞으로 뭐 일어날 굉장히 큰 뭐 전 세계적인 전쟁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뭡니까? 컨셉이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머릿속에 있다면은 그것과 언어가 연결이 되면은 그 표현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단어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 단어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What's the meaning of words?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지시적인 관계, referential approach하고 그 referential approach를 조금 더 프레게라는 사람이 좀 보완을 했죠. 그 sense와 reference 개념, 그 sense라는 개념을 더 도입해서 지금 조금 더 보완을 했고 그것도 조금 부족해서 그 다음에 개념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 개념과 표현이 연결이 되면은 그거조차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mental representational approach라는 측면도 이제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sense와 reference의 그 개념이에요. sense와 reference에 대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또 의미론에서 여러분들이 좀 잡아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단어 간의 의미 관계예요. 단어 간의 의미 관계. 단어의 의미가 뭐냐? 뭐 요 정도 개념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단어 간의 의미 관계. 단어 관계. 쉽게 말하면 동의어냐 반의어냐 뭐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익숙치 않은 것도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모님은 뭐예요? 하모님은 이 센스란 말이 있는데 요거는 의미로 그냥 의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두시면 돼요. 이제 관련이 없는 의미예요. 포놀로지카란 것은 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동음이의어죠. 한마디로 의미는 같은데 이의어, 동음이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 랩, 그 다음에 랩 이런 것들 같은 말인데 이제 뭐 한 바퀴 했을 때 한 바퀴 이렇게 돌았을 때 랩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랩탑 할 때 무릎이
여기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랩이 되는 거죠. 다 같은 말. 비번도 ring 의미가 다 다르죠. 물론 철자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keep, not, click, talk 이런 것들 여기서 지금 각각 페어로 나타내는 이런 쌍들이 의미는 같지만은 소리는 같지만은 의미가 같은 게 아니죠. 발음은 동일하지만 의미가 다른 거. 이것을 하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모님. 자,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시험에 나왔을 때, 자, 이거와 이거는 무슨 관계야? 이 단어하고 이 단어는 무슨 관계야? 그러면 하모님 관계예요. 이렇게 용어를 써서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하모님 관계다. 요거와 요거는 무슨 관계야? 하모님 관계예요.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모님 관계입니다. 라고 이렇게 잡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olicy 보겠습니다. policy는 요거는 우리가 policy는 지금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Related sense is the same phonological word예요. 아까는 뒤에나 한번 볼까요? unrelated sense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발음은 동일한데 지금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것과 이거 발음은 동일한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 이것이 하모니 관계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발음은 여기도 동일해요. 예. 발음은 동일하고 그러면 동의어가 되겠네요. 예. 이 쉽게 말하면 뭐 다이어 정도 되겠죠. 다이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동의어, 다이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자, 훅 같은 경우는 훅 같은 경우가 1번 사전에 찾아보면 사전에 나온 형식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훅, 예, 뭐 고리, 그 다음에 요것은 낚싯바늘 된 거죠. short for fish, 낚싯바늘. 그 다음에 뭐 덫 이런 게 되는 거죠. 함정, 뭐 덫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가 각각 서로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관련된 센스가 되는 거죠. 훅이라는 게 관련된 센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훅, 요렇게 이런 것도 훅에서 와가지고 이것이 고리 아니면은 낚싯바늘 아니면 훅 걸어버리는 거니까 이것이 덫, 동물을 잡는 이러한 덫 이런 의미로 지금 약간의 서로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은 관련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련된 의미를 우리는 사전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렉시칸 아이템 안에 다 몰아넣어서 표현하죠. 1번 의미, 2번 의미, 3번 의미. 그쵸? 왜 그래요? 이것이 펄리스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이어기 때문에 동음 동의어입니다. 됐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사전에 보시면은 후커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단어인데 후커 1번, 후커 2번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방식이 있죠. 여러분들도 사전에 찾아보면은 그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커 첫 번째 의미는 이게 그냥 범선이에요. 예, 범선, 도슬단, 범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후커라는 것은 이제 매춘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매춘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이 관련된 단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 우연히 지금 스펠하고 사운드가 동일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서로 다른 단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서 1번과 2번 별도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후커는 하모님으로 우리가 동음 이의어로 이의어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하모님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우리가 잘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뱅크 1번, 뱅크 2번에 그 단어가 있죠. 뱅크는 은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둑 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것은 은행과 광뚝은 서로 관계가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음 이의어가 되는 거죠. 네, 동음 이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훅과 같은 이러한 의미 차이는 펄리스 및 다이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음 동의어,
동음 동의어, 뭐 의미가 똑같지는 않지만 다이어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전에서도 다이어와 동음 이의어는 다르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동음 이의어다, 다이어다, 다르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동의어가 되는 거죠. 이건 동의어지만 이제 사운드는 다른 거죠. 사운드가 완전히 다르지만 동의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노님이라고 합니다. Different phonological word예요. 아, 발음은 달라요. 발음은 다르지만은 의미가 유사하다. 같거나 유사하다. 이것을 시노님이라고 부릅니다. 시노님. 발음은 다르지만은 의미가 비슷하다. 그래서 폴리시미하고 여러분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폴리시미는 발음도 같아야 돼. 발음은 같고 그 다음에 유사한 의미여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발음이 다른 거야. 발음이 다르고 의미는 같은 거 혹은 유사한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couch 그 다음에 sofa 같은 의미죠. 그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boy, lad, 그 다음에 lawyer, attorney 이런 것들, toilet, lavatory, 그 다음에 lodge, big 이런 것들 소리는 다르지만 사운드는 다르지만 의미는 다른 것 같은 것들 시노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유피미즘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한번 예전에 시험에 나온 개념인데 완곡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완곡어법. 그래서 die, 죽다라는 표현을 pass away, go, expire 이런 것으로 완곡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죽다라는 것은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동의어가 되는 거죠. 시노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유피미즘 측면에서. 그 다음에 register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사용력이라고 부르는데 사용력이 뭐냐면은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언어를 달리 부르는 거죠. 그렇죠? 예,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달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조금 wife라든지 spouse, 와이프라 똑같은 사람을 두고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두고 어떤 환경에서는 wife, spouse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동일한 사람을 old lady, Mrs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친구들끼리 말할 때는 집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좀 격식적인 같은 자리에서는 아내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쵸? 네. 자, 요렇게 그런 거. 그래서 register라는 것도 사실 유피미즘과 register는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종종 시험에 나오죠. 유피미즘과 register는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은 이것은 사회 언어학에서 다루는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 언어학 그 파트에서 그 인투랭 사회 언어학 파트에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예.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반이어예요. 안토님이에요. 반이어. 의미적인 측면에서 상반되는 개념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반이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반이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종류별로 simple antonym 있고요. gradable, reverse, converse, taxonomic 이 지금 5개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5개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 다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것이 다 반이어들입니다. 근데 이 반이어가 그냥 반이어다라고 암기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simple이냐, gradable이냐, reverse냐 이렇게 앞에 종류별로 구분해 놓은 그런 것들로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심플 언터닉 같으면 죽다 살다 그 다음에 통과하다 실패하다 때리다 놓치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단순 반이어예요. 단순 반이어인데 B, C, D 이쪽을 보겠습니다. 그레이러블 엔터님은 뭐냐면은 그레이러블은 심플 엔터님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심플 엔터님은 살다를 부정해버리면 바로 죽는 거죠. 그쵸? 살다를 부정하면 바로 이게 딜이 아니라 dead죠. 예, dead. 살다를 부정해버리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그쵸? 죽는 거를 부정해버리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패스를 부정해버리면 fail한 거죠. 떨어진 거죠. 떨어진 것을 떨어지지 않았어 라고 하면은 통과한 거죠. 하나를 부정해버리면 다른 하나가 되는 것이 심플 엔터님이에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그레이러블 엔터님이라는 것은 이 정도, 등급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핫하고 그 다음에 콜드, 차가운 거하고 뜨거운 것이 그것이 반대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차갑지 않다고 해서 not cold 한다고 해서 핫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not cold, 차갑지 않다라는 것은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not cold 여기에 simple answering과 다르게 not cold는 핫이 되지 않는가? 왜 not cold는 핫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gradeable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 거.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죠. tall. 그 다음에 short. 크고 작다. 크지 않으면 작은 건가요? 아니, 평균 키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질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되는 표현들이 gradable antonym이다 라고 잡아두시면 됩니다. gradable antonym은 마치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 gradable, 그렇죠?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반의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verse C번 같은 경우는 movement, 상반되는 움직임이에요. 상반되는 움직임, push를 반대로 움직이는 게 풀이가 되는 거죠. push로 지금 반대되는 움직임이 풀이 되는 거고, come, go, return, 그 다음에 ascend, descend, 상승, 하강, up, down, in, out, right, left 방향이 다르게 되는 거, 그것이 reverse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다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converse는 뭐냐면은 converse 이게 하나하나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는 이게 컨버스였나 리버스였나 그레이더블이었나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alternative viewpoint, 이게 포인트가 되죠. 컨버스의 반응어는 alternative, 대안적인 그런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own, belong to, own, A가 B를 소유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A owns B, A가 B를 소유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B가 belongs to A, 이 같은 말이잖아요. A가 B를 가졌다라는 이것은 다른 뷰포인트로 오면은 B는 A에 속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뷰포인트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러면 동의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동의어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반의어로 보는 겁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견해로 보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이러한 표현들. 됐죠? 자, 그 다음에 above, below도 어떻게 돼요? above, below가 A가 B 위에 있다. 이 표현은 그럼 B는 A 아래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A, 그리고 B 이렇게 했을 때 A는 B보다 above에 있다. 그쵸? B는 A보다 below에 있다. 같은 상황을 다른 뷰포인트로 보는 거죠. 자, 이러한 관계가 converse예요. converse antinomy. 그죠? employer, employee, 이건 뭡니까? A는 employer다.
A는 employer다. 저기 뭐야, 사장님이죠. 예, 사장님이죠. 그런데 employee 고용인이다. 고용주다. 고용주죠. 고용주다. 그럼 누구는 고용인이다. 누구는 고용인이다. 고용주의 고용인이다 라고 해서 다른 뷰포인트로 볼 수 있는 표현들이죠. 이런 것들이 컨버스 엔터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텍사노믹 시스템은 자, 이게 실제 바니어냐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바니어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옐로우하고 오렌지, 레드 이러한 단어들이 바니어 관계라는 거예요. 빨간색의 반대말은 뭐예요? 옐로우, 오렌지 색깔. 이게 바니어예요. 근데 무슨 바니어예요? 텍사노믹이에요. 그러니까 분류를 해놓는 거 있죠? 이렇게 색깔을 분류해 놓는 이러한 방식, 이런 것들 단어들 사이가 바니어 관계라는 거죠. 물론 바니어 중에서 어떤 바니어? 텍사노믹 관계예요. 됐죠? 그 다음에 썬데이, 먼데이, 튜즈데이 이렇게 먼데이하고 튜즈데이 단어 관계가 뭐예요? 바니어 관계라는 거죠. 바니어 관계. 이게 되게 헷갈려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썬데이하고 먼데이가 무슨 바니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니어예요. 그 다음에 푸를, 셋을, 그 다음에 불독, 개 종류죠. 개 종류, 이것을 분류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바니어예요. 같은 개인데 바니어라고 하는 거예요. 푸들과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는 바니어 관계에 있는 겁니다. 뭐예요? 텍사노믹 시스템 관계에 있는 바니어예요. 자, 이 바니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심플 바니어만 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바니어가 있다라는 것을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시험에 만약에 이것이 나오면은 얘네들이 어떤 바니어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다 쭉 이렇게 쭉 나열해놓고 이 중에서 컨버스 바니어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여기 텍사노믹 바니어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컨버스 바니어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 중에 다 넣고 이 중에서 하나 가져와서 그렇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바니어가 어떤 바니어다 아주 정확하게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 조금 중요하면서도 약간 헷갈려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하이퍼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